개마스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 맛보시죠.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 왜 이 시점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런 논란, 게시판 논란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아까 좀 말씀하시다가 좀 시간 관계상 좀 급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못다한 말씀 마저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그 11월 윤석열 대통령 위기설을 제외하고 그 두 가지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 명태균 씨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의 그 실형 이후에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좀 정리하자라는 친윤의 그런 의도가 좀 있었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한동훈 대표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지난 25일에 최근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직접 기자들 앞에 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니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이제 당대표를 흔들어 끌어내리겠다는 의도인가, 이런 얘기도 한동훈 대표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보여지는 의도가 있어요. 이 친윤 뒤에 용산의 배우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소한 지시는 아니었더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는 좀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만을 김옥균 프로젝트도 있었잖아요. 100일 이내에. 하지만 100일은 넘었지만 프로젝트 2를 가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타이밍상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지난 13일 날에요. 추경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인사들이 당무 감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친윤계 중심으로 한 대표가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는데요. 뭐 평론가님, 아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렇게 한 대표가 직접 설명해라, 이런 당내에서 당무감사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수준 이하일 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이 한동훈 대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망하는 건 아닌 생각을 했고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건도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이걸 누가 일부러 누구를 음모적으로 한동훈을 떨어뜨려, 이게 아니고 당 게시판에 착오가 생겨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한 사람 이름을 지금 쭉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 게시판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했지만 그래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상황이 어떠냐면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사이가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나와서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비판하면은 그걸 드루킹처럼 그러면은 그 떼어리로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저는 그건 아니라 봐요.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거를 한동훈 대표를 뭐 낙마시킨다, 그건 한동훈 생각인 것이고 이 문제가 있으면은 가장 간단한 거는 비판할 수 있지만은 봐보세요. 한동훈 대표 본인 이름도 있었어요. 그걸 이제 뭐 동명이인이라고 합니다만 한동훈 아내, 딸, 어머니, 누나, 장인, 장모 이름들이 단 게시판에 글 씁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또는 김건희 여사한테 하는 얘기가 무슨 개목줄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 이건 심한 얘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진짜 가족이 맞는 건지. 그럼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맞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당대표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게 한 모양이더라. 너무 정치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별로 의미가 없었다. 미안하다. 다음부터 딸, 아내, 어머니, 누나, 자인자면 글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끝날 문제예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가 뭐 비판할 수 없느냐. 법대로 정리하겠다. 무슨 뭐 이를테면 또 당대표를 끌어내려고 하면 없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이 사건을 키운 건 누구냐면 한동훈 대표 본인이에요. 잠깐 기다려. 내가 지금 전화할게. 여보, 당신이 그걸 올렸어? 전화하면 되잖아요. 전화번호 있을 것 아니에요. 올렸다고 그러네. 어머니 올렸어요? 딸 올렸니? 누나 올렸어? 장인도 하셨어요? 해가지고 우리 가족도 했는데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아서 뭐 사이를 또는 아들을 응원하느라고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 다음부터 절대 못 쓰게 하겠다. 사과한다 그러면 얼마나 쿨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거를.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 거는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지금도 밝히지 않아요. 무슨 전수조사를 하느니 경찰 수사를 하느니 나를 끌어내려 음모니 이따위로 일을 끌고 나가는 거는 한동훈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 빵집인 거예요. 리더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가지고 뭐 당 쇄신과 계획을 하겠다고. 진짜 웃기는 소리예요. 니부터 없애는 것이 당 쇄신이에요. 평론가님은 이 가족들이요, 뭐 한동훈 본인을 비롯한 뭐 아내, 딸, 장인, 장모 글 썼다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저는 경험을 안 했지만은 썼으니까 말은 안 하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당연하죠. 안 썼으면은 안에 안 썼다고 하겠죠. 내가 안 썼다고 얘기하겠죠. 아니다라고. 만약 안 썼으면 장인 장모의 이름을 도용한 사람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단 게시판 원칙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수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장인어른 이름을 장인어른의 나이가 지금 거의 80이 넘었어요. 누가 그 이름을 도용해서 합니까? 나쁜 사람이지 그거는. 또 누가 도용했느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때 수사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더라.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를 그걸 분란을 이렇게 하지 지금까지도 뭐 누가 가족인지 아닌지 말하지 않으면서 도용한 게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 뭐 내가 가족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하니까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정리를 안 해도 손바닥 하늘 갈 수 없는 것처럼 뻔히 말을 못하는 거 확증이 없는 것뿐인 거지 그렇게 의심이 가는 상황이잖아요. 얘기를 안 하니까. 이왕 나온 김에 이제 한마디 더 할게요. 예. 신지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별로 저는 쿨한 사람도 아닌데 사람 인용하기 싫지만은 네. 당의 명식에도 전략기획을 담당하고 있어요. 부총장이라고. 27일 방송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신지호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 건데 반대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 김문희에서 코모. 예. 김 무슨 목사라고 이름도 나왔습니다. 코모가 당원 게시판에 공정을 사실로 단정하고 벼락마다 뒤질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예. 벼락마다 뒤질 집안이라고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개목줄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가족이냐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동훈 대표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을 하는 걸 그 자체를 이걸 비판합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이걸 음모론으로 몰아가지고 마치 물타기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려가는 음모다. 이런 식으로 몰고 있는 것 자체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상식이한 거예요. 근데 설마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이 핵심을 찌르거나 제대로 얘기하면은 다 자기 치부 자기 다 까발려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는 일부러 알면서도 그러니까 동문서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당대표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까명도 안 되면서 이렇게 가지고 당내 분란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가서 당과 대통령실 이강인질에 더 오히려 놀아나고 심지어는 이런 와중에서 쓸데없는 변화가 어떠니 쇄신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을 희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문제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경찰 조사 지금 1차 결과로는 이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원색적인 게시판 글은 뭐 20대 임모 씨로 뭐 밝혀졌다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쓴 거는 어느 정도 당원이라면 비판할 수 있는 수위의 글들이다. 또 이렇게 1차 발표는 됐어요. 이건 이제 주진우 의원이 또 한 방송에서 나와서 한 얘기인데 저는 일단 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썼느냐 안 썼느냐 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본인만 안 썼다는 것만 정확히 확인이 됐고 본인은 아니다. 거기까지만 확인이 됐고 그런데 저는 이걸 당 게시판을 운영하는 운영자 정도면 이게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고 해도 다 본인을 인증하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알려면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밝혀질 수 있는 누가 썼는지. 그런데 이걸 굳이 진땡땡 뭐 한땡땡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익명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가족의 이름으로 직접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밝혀질 수 있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바보라도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현 당대표가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족을 동원해서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원색적인 글을 올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네. 그러니까 또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서 지금 한 뭐 2022년 이후에 한 53건이 올라와 있고 뭐 이 많은 글들 중에 이걸 굳이 다 찾았던 것도 저는 그 시기가 조금 특히 이름까지 일부러 쳐서 했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리고 이 가족의 글을 이게 다 뽑아내는 이 과정도 저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걸 누군가가 한동훈 대표에게 리스크를 주기 위해서 작정하고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뭐 한동훈 대표의 이름은 뭐 8명이나 뭐 확인이 됐다고 하지만 물론 이제 그 이 부인의 이름은 뭐 진 씨가 뭐 흔하지 않다라고 해도 이걸 찾으려면은 뭐 경찰 조사에서 확인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경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통날 수밖에 없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애시당초 이걸 만약에 가족을 동원해서 이런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거를 의도했고 작정했다면 이것까지 계산 안 했을까? 그렇게까지 봐볼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사실 왜 이런 일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오히려 거기에 조금 더 관심 주는 거고 평론가님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질을 알고 본질에 설령 자기가 조금 이렇게 읍참마소가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이 문제를 매듭을 져야 되는데 딴소리만 자꾸 해야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거는 당원 게시판에 그 한동훈 대표 장인어른도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하죠. 마누라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그쪽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대통령 비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도 비판할 수 있어요. 다. 그거 괜찮다. 비판 얼마든지 하시라. 중요한 거는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어떤 이 윤리상 볼 때 집권당 대표의 가족이 떼거리로 나왔어. 그렇죠. 떼거리가 뭐 말 좀 험합니다만은 아내, 딸, 어머니, 누나, 장모, 자기 나와가지고 집권당의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흔치 않단 말입니다. 비판하니까 그것도 세게 무슨 개목줄을 뭐 채워야 된다는 얘기 나오니까 이 진짜 가족이 맞느냐고 당원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도 궁금한데 그것만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의도는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했겠죠. 그렇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그 어떤 밉상이다 보니까 미웠겠죠. 쓸 수 있지만은 그 가족인지 아닌지만 밖에 봐라. 가족이면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미안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안 한다. 가족들이 나를 생각해가지고 좀 오버했다. 하면 끝날 문제를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본질을 엉뚱한 데 돌린다는 얘기예요.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가서 우리나라 정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항상 회피하는 거예요. 검사 출신들 원래 그래요. 결정적인 국면이 되면 그냥 거짓말 한다고요. 거짓말. 남 탓하고. 이거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왜 경찰에 들어옵니까 이게. 자기가 그날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엄마가 쓰느냐고. 그거를 무슨 나가서 무슨 당직자가 확인할 문제가 뭐가 있고 또 심지어는 누가 한동훈 대표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가족들은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그냥 요양부에 넘어가면서 본질을 회피하고 일반 국민들은 모를 거예요. 야 이게 뭐가 문제야? 진짜 한동훈 대표 끌어내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야비할 정도의 당 대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위법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자 하는 한동훈 대표의 태도도 저는 그것까지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법의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지만 원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이었으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이고 하지만 어쨌든 현재 당 대표라는 위치에서 이걸 그렇게 모면하는 것은 당 대표로서는 옳지 않다. 그렇지만 가족이 정말 썼느냐 안 썼느냐는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경찰 조사 결과를 두고 보자 하는 거잖아요. 이걸 당내에서 계속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저는 이제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지금 친윤 쪽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키우면 키울수록 결국 뭐 같이 지금 공멸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를 겨냥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친윤들이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검찰이 그 명태균 씨 공천 관련한 의혹으로 지금 당사를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런 문제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 공격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당사를 이 자료를 내준다는 것 자체가 한 대표와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앞에 제가 말해서 뽑아왔듯이 지금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지금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요구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최상병 관련한 국정조사 빨리 꾸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빨리 민심을 잡는 편이 지금은 저는 이기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당원 게시판으로 한동훈 대표도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빨리 당대표로서
매듭을 지어라. 예. 네. 평론가님, 그러면 앞으로 이 한동훈 대표가 자꾸 이렇게 선택적 침묵 아니면은 뭐 본질에 아닌 답을 하면은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경찰 수사만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빨리 사퇴하면 어디가 더 유리한가, 사퇴하지 않으면 어디가 불리한가,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아요. 저는 예. 저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예. 다만 한동훈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나 책무를 보고 비판하는 겁니다. 집권당 대표로서. 집권당 대표는 자리가 큰 자리입니다. 막중한 자리입니다. 야당 대표와 또 달라요. 집권당 대표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건 집권당 대표인 거예요. 예. 야당 대표는 그냥 비판하면 돼요. 대통령 비판하면 된다고요. 그냥 길거리에 나오면 되고. 집권당 대표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집권당 대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급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국민만 피눈물 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이 뭐 합니까? 이 와중에 당 게시판 논란하고 있어요. 예. 이런 정도의 당 대표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는 대한민국 비극인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지, 집권당 대표도 그렇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다. 그래서 까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주변에서 신지호가 부총장 하던 얘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고모 얘기가 나왔어요. 예. 확전. 뭐 벼락 맞아 뒤들집안까지 나왔어요. 예. 확전합니다. 이게 당 대표가 할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친윤이 나쁘다, 친한이 나쁘다가 아니라 듣는 친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안에서는 예. 그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로 나쁜 사람을 볼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 온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비난하고 무슨 뭐 김건희 여사 개목줄 예. 세우라고 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심지어는 또 신조 나와가지고 고모가 대질집안이라 예.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를 친윤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당 대표의 위상에서 맞는 거냐? 저는 정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의 쇄신 변화 예. 얘기하지 쏘기지 말고 예. 네가 물러나는 것이 당 변화 쇄신의 첫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퇴해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영향이 안 되니까. 예. 끝. 집권당 대표가 영향이 안 된다 앉았으면요, 국민만 피눈물 나는 겁니다. 예, 뭐 교수님 끝으로 한 1분 정도 있는데요. 마무리 말씀.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서 집권당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예. 저는 여당 대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에 상당 부분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예.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자격과 역할을 주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만약에 배후에 대통령과 친윤들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이런 게시판 논란을 만든 거라면 저는 이거야말로 대통령과 친윤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예. 민생도 너무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당원 게시판 논란보다는 정말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는 여러 건들에 대해서 좀 더 건설적으로 좀 결정을 하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맛보시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였습니다.